안녕하세요. 모아쌤입니다. 오늘은 유아교사를 위한 긍정적인 훈육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넷 넬슨이라는 분의 포지티브 디서플린 책을 참고로 했는데 소개된 수많은 방법들 중에서 제가 유아교육 현장에서 쉽고 또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저만의 방법도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보편적인 훈육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보편적인 훈육법은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효과가 그때뿐이고 행동의 동기가 다른 사람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좋지 않습니다. 타임아웃, 외출 금지, 격리, 특권 박탈, 설교, 잔소리, 위협, 처벌, 공개적 망신 주기, 돈, 음식, 스티커, 약속, 칭찬, 특권 주기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제 경험상 아마도 교사는 스티커, 약속, 칭찬하기 등을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런 보편적인 훈육법 말고 긍정적인 훈육법을 한번 배워서 써보기로 합시다. 첫 번째로 명령 지시하기 대 물어보기입니다. 우리의 뇌는 명령이나 지시를 받으면 긴장감을 형성하면서 자동 반발 모드에 들어간대요. 그리고 반면에 질문을 받으면 뇌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서치 모드가 된답니다. 그래서 명령 지시하기보다는 물어보기를 사용하라고 권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많은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어떻게 그 많은 것을 매번 물어보겠어요? 물어볼 상황에서 물어보시고 습관 형성을 위한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고 지시하면서 습관화되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방법으로는 제한적 선택권 주기가 있는데 이 방법은 자기 생각이 강한 어린이와 상호작용할 때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 안 간다고 고집을 부려요. 그런데 결론은 화장실에 가는 건 정해놓고 가는 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거죠.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누구야?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걸어갈래? 아니면 선생님이 안고 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긍정적인 훈육법을 사용할 때 어린이를 존중하고 또 친절을 하면서도 엄격한 태도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그렇다면 친절하면서도 어떻게 엄격함을 유지할까요? 그것은 어린이의 감정을 받아주고 행동은 통제하는 겁니다. 먼저 어린이 요구를 읽어주고 마음을 읽어주고 감정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훈육하고 그 다음에 제안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이가 이제 점심을 안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우리 누구가 점심을 안 먹고 싶구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그 아이 생각과 감정을 받아줍니다. 하지만 그래도 밥은 먹어야 돼. 라고 해야 할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안하기에 들어가죠. 선생님 옆에서 먹을래? 라던가 또 다른 제안, 양을 좀 줄여줄까? 이런 제안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I 스테이트먼트 사용하기입니다. 문장과 행동의 주체가 너가 아닌 나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가 이걸 고쳐야 돼가 아니라 그 주어가 나를 바꾸어서 나는 너가 이렇게 행동하도록 그냥 둘 수 없어. 왜냐하면 위험하거든. 내가 이렇게 도와줄게.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이제 어떤 아이가 물건을 던진다고 할게요. 그러면 나는 내가 물건을 던지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어.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공은 던져도 괜찮으니까 저기서 공놀이 하자. 예,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지마 대신 이렇게 해 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자꾸 하지마 하는 것은 아이들 뇌에 그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각인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대신에 내가 아이들한테 기대하는 행동들을 계속 이야기해 주어서 그림을 그리듯 어린이들 머릿속에 그 행동을 심어주는 거죠. 뛰지마 대신 걸어다녀. 던지지마 대신 살살 가지고 놀아. 밥 먹을 때 장난하지마 대신 얼른 먹자. 그리고 다음 방법은 Connection Before Correction입니다. 이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한테 관심 없는 사람이 와서 이것을 고쳐라, 저것을 고쳐라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뭔가를 교정하기 전에 어린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칭찬 들을 일이 없는 친구들과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만 대화하지 말고
일부러 교사와 좋은 시간을 갖는 거예요. 책도 읽고 간식도 먹고 그러면 그 아이와의 사이가 굉장히 부드러워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경우 떼쓰고 울고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안아줄까? 하고 물어본 후 안아달라고 하면 그냥 안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이제 진정이 되면 그때 그건 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평소에 미리미리 가르치기입니다. 문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평상시에 이야기를 나눠서 아이들이 그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려주는 방법이에요. 자, 예를 들면 견학하기 전에 어디를 견학을 갈 건데 가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 미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상황에 가서 정말 훈육해야 할 상황들이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만 하기, 또 약속한 대로 행동하기입니다. 교사가 너무 말이 많으면 어린이는 귀를 닫습니다. 특히 남자 어린이요.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도 상황이 생길 때마다 그 설명을 또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냥 한 단어로 가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술 영역에서 아이들이 미술 작업을 하고 나면 그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넣는 거를 아이들이 충분히 알고 있다고 봐요. 그럼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어쩌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누구야? 쓰레기. 이렇게 한 번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할 거야 라든가 이거 해야지 이거 할 거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꼭 약속한 대로 행동하셔야지 선생님의 말씀에 위험이 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실 때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짧은 시간 안에 말씀드렸어요. 연습 많이 해보셔서 어린이를 잘 훈육하는 선생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